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도 여수 신도심엔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대대적으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지만 쉽사리 해결되진 않고 있는데요. 결국 원도심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구도심에 위치한 한 중학교입니다. 새로 생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남학교는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성중을 없앤 겁니다. 오빠가 여기 학교에 있으니까 여기 발령받아서 좋았어요.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조금 더 화사해지고 좀 색다르워진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도심의 학생들은 근처에 학교가 없어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도심인 웅천지구가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는 3곳인데 중학교는 딱 한 곳. 그러다 보니 올해 졸업생 381명 중 43%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됐습니다. 그중 무선중은 버스로만 40분이 걸립니다. 마침 신도심엔 학교용 빈부지가 있지만 신설이냐 이설이냐를 두고 매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도심의 한 중학교가 해당 부지로 이설하겠다는 뜻을 보여왔습니다. 학교 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민간산학위원회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지 확보 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를 짓는데 한 350억 이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이설의 문제는 다시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주게 되면 웅천지구에 있는 교육 환경을 해결할 것이고. 일각에선 토지 거래로 여수시가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여수시와 교육청의 협상이 신도심의 학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사후 활용 등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오늘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선박람회 개최 일정에 맞는 예산 확보와 교통 숙박 대책, 국제 행사를 위한 홍보와 투자 유치 전략 등 여수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밝혀달라며 내년 선박람회가 알차고 효율적인 행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고 의원은 특히 선박람회 개막이 1년가량 남은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하는 고도의 행정력이 발휘돼야 사후 활용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내년 말까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고흥군과 녹색에너지연구원, 7개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 대시민 포럼을 개최하고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80억 원을 들여 삼산면과 남면 공유수면에 3기가와트급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럼은 여수와 고흥 바다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 상생 공존, 송정개통 협의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도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광장의 즉각 파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식과 삭발, 철야 농성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내란 수계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5.18 민주광장에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0010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이 결정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0010의 재구속이 결정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까지 늦어지면서 가중되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끝내는 길은 즉각 파면뿐이라고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계절이 넘어가고 이러다 내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주 사람들만의 또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느끼게 돼서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탄핵 촉구 집회. 표현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제부터 곡기를 끊고 머리를 밀고 탄핵의 결기를 보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볼 작정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의 철야 농성도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24시간 행동하겠다며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주문을 선고하기를 바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손글씨를 SNS에 게재하는 온라인 챌린지도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들도 탄핵 인용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대규모 집회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추위에 올해는 봄꽃이 조금 늦게 폈습니다. 아직 다 피진 못했지만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섬 전체가 동백나무 군락지인 여수 오동도입니다. 초록 이파리 사이로 붉은 동백꽃이 수줍게 얼굴을 내밉니다. 나무에 핀 동백도 탐스럽지만 송이째 떨어져 길 위를 온통 붉게 만드는 풍경도 장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추위에 개화가 늦어졌습니다. 오동도는 항상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동백꽃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덜 핀 것 같긴 해요. 따스한 바람을 타고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에 닿습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홍매와 꽃봉오리가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순천 탐매마을에도 매화가 피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개화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선홍색 붉은빛이 전하는 봄 소식이 상춘객들은 그저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축제는 끝났어도 손님 맞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향기가 바로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짜 너무 잘 맞춘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완전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지고요. 홍매화가 색깔도 너무 이쁘고 시간은 걸리지만 온 만큼 너무 예쁩니다. 매화 색깔도 그렇고. 이번 주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봄꽃은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현대제철이 임원급여를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갑니다. 현대제철은 임원급여 20%를 삭감하고 순천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리그 무패를 달리는 전남 드래곤즈가 1위 탈환에 도전합니다. 전남은 일요일 오후 2시 창원축구센터에서 하나은행 K리그2 4라운드 경남FC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전남은 2승 1무 승점 7점으로 3위에 올랐으며 3경기 동안 1실점만 내줘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경남과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적극적인 공격 전개와 탄탄한 수비로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섬의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한국섬진흥원의 원장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입니다. 2대 원장 공모에서 적합 후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결국 전문성이 관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설립된 한국섬진흥원. 그런데 원장실이 몇 달째 비어 있습니다. 초대 한국섬진흥원장이 임기 3년을 마친 지난해 8월 2대 원장 공모가 진행됐지만 6개월간 지속된 공모 끝에 지원자들이 결국 부적격 판단되면서
반년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이 된 사항이라서요. 채용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원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섬진흥원은 지난해보다 32억 원이 줄어든 1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관 유지 경영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장님 지금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장님이 오시면 조금 더 좋겠다. 한국섬진흥원은 현재 경영기획실장이 7개월째 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장 선발을 위한 2차 공모가 시작됐지만 관건은 신임 원장의 섬 관련 전문성입니다. 초대 원장을 지냈던 오동호 원장은 행정 분야를 전공한 중앙고위직 공무원, 2명의 부원장 역시 토목공학 전공의 공무원들로 섬과는 연관 없는 이력을 갖춘 행정 분야의 공무원 인사들이 지난 섬진흥원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여기 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지도자분이 좀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이 단점 같은 거를 보완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일자리 창출 같은 거 좀 더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이런 가운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섬진흥원에 발만 담그고 간 부원장들은 각각 타 지역 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알려져 섬 관련 국책 연구와 주민생활진흥을 이끌어야 할 주요 보직이 결국 정치적 입지 마련을 위해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잖아. 그걸 as으면 끝까지 뭔 일을 해줘야지. 이 섬 지역에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죠. 그 정치권에 그 사람들을 와서는 뭐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데. 한국섬진흥원은 2차 원장 공모에 지원자 서류 전형 심사를 거친 뒤 다음 주 면접에 나설 예정. 제2대 원장의 예상 취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날씨입니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오늘은 종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전남 동부권은 기온이 떨어지며 아침 최저 기온이 6도에서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m에서 3.5m, 먼바다에서 2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광양 백운산 삼림박물관이 지역 대표 산림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남 동부권에서 유일한 백운산 산림박물관이 지난 2월 개관한 이후 하루 평균 24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대표 산림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백운산 산림박물관이 백운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980여 종 이상의 식물과 야생동물들을 보존하고 가치를 알리는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이자 산림교육의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이 상호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역 간 상생 협력에 나섭니다. 양측은 오늘 고흥군청에서 상호 기부식을 열고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은 올해 3년째를 맞은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기원하고 복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